제가 준비한 5위와 8위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후보만큼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바로 후보 배우자들인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들이 동시에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김혜경 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서영주 대변인. 네. 저희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선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오늘 원래 제가 애초에 방송 준비하기 전까지 알고 있기로는 비공개 행보를 하려다가 취소했다. 잠정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기사를 접하니까 오늘 부산 광주를 찾아서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던데 일단 사과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공개, 그러니까 사후에 사진을 공개하는 일정 정도는 김혜경 씨가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김혜경 씨께서 본인이 이제 공적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돌아다니기는 그래서 비공개 행사될 부분들은 뭐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에서 다닐 수는 있지 않겠냐. 뭐 그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22일 내내 비공개 활동인지 그것도 좀 앞으로 좀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겁니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감사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부분을 털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보니까 오늘도 김건희 씨께서 저기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뭐 비공개로 다니시더라고요. 어제였습니다, 정확히. 어제였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만나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아예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로는 행사의 일정들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거운동이라니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렇게 연일 몸을 낮추고 있지만 추가 제보는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혜경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고 성남시 순회동 K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 차량은 아예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녹음 파일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는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네, 아침에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병원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김혜경 씨가 두 차례 서면과 직접 사과를 했을 때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어느 정도 없다 선을 그었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제 추가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 공개되는 이 내용들이 보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당시에 이제 경기도의 이제 관용차를
순회동 아파트에 이제 출입증을 2개를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 과정도 이미 공개가 됐죠. 이제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선대위 측에서 해명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비상용으로 어떤 그 응급히 움직일 때 비상용으로 차를 저렇게 대기시켜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정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이나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차는 김혜경 씨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용차처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는 걸 이제 어떤 면 일부 증명되어 가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지금 행정 규칙상 경기도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우자한테 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를 또 고정적으로 배치하지 않아요. 아주 공식적인 행사, 뭐 일단 도나 시의 공식 행사일 때 그때는 뭐 쓸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병원에 가는 거 아니 사적인 목적이거든요. 뭐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차를 몰든지 그렇게 하면 될 문제를 지금 이제 이 의전차를 직접 이용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뭐 공직자 부인으로서 어떤 공공의식이 과연 가지고 있었던가? 이게 하루 이틀 이분이 뭐 경기도지사 부인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성남시장도 쭉 해왔고 10여 년 동안 남편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다리를 갖다가 의자에 놓은 걸 두고 공인의식이 없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공인의식은 또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어떤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설명했었는데 제가 자꾸 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거고 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아무리 비공개 행보를 한다 한들 예. 과연 만나는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연 선뜻 마음을 내키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굳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배우자들이 선거운동할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굳이 선거운동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어떤 배우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저는 그런 모습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물론 여러 녹취의 정황들이 공개가 됐어요. 추가로. 여당에선 분명히 포괄적인 사과를 했고 그걸로 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 여당 인사들이 관용처를 공적으로만 탔고 실제로 그건 이제 배모 씨와의 관련이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직접적인 김혜경 씨의 관련 논란 몰라도 말바꾸기 논란 아닌지 뭐 이 부분을 좀 야권에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뭐 그거 자체로 가슴 아픈 일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겸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보자의 제보가 자꾸만 이렇게 좀 쪼개져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자꾸만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해명하는데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이미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분명히 사과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법적 책임이라도 그 선거 이후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용차 탄 게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지겠다. 그럼요. 물론 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겠다는 것이 또 김혜경 씨의 입장이고 그리고 수사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인데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사실들이 자꾸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미 한번 사과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 이 발언으로 여러 비판을 받았었는데 오늘 유 전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했다는 분의 이걸 계기로 공직사회에 공사가 좀 불분명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게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되면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분도 뭐 그러니까 그 공익 제보의 의미도 살고 뭐 너무 찔끔찔끔 흘리는 게 꼭 순수해 보이진 못하는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찔끔찔끔 이렇게 제보를 공개하는 게 순수하지 못하다.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해서 국민 명세표라고 해서 하나 내놨는데 대략 5억 원 정도를 손해봤다. 이걸 이재명 후보 측이 물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면서 예. 그냥 포괄적인 사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은 어떻게 된 것이다. 내지는 조금 전에 나왔듯이 관용차는 내가 뭐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 이 그 제보하는 A 씨라는 사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아마 얘기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그 범주 내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김혜경 씨나 또는 그 민주당 사람들의 저는 거짓말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내놓는 것이고 예. 법인카드 유용 뭐 이 부분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그 유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김혜경 씨가 이 문제를 사과할 때 자 이런 부분에 가서 인정할 부분 또 인정하지 않을 부분 이걸 명확하게 했으면 예. 사실은 추가적인 사과 요구 같은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죠. 그렇긴 하지만 저런 것들이 김혜경 씨 사과가 이 불충분하면서 저런 것들이 저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혜경 씨가 이 구체적인 뭐 위법이나 불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법인카드 이용이나 관용차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본인이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야만 이런 부분을 아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주장이면 대략 5억 정도 되네요.